잘 안 되고 할 수도 있어서 B2B, B2C, C2C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B2B 사업을 한다, 뭐 B2C 사업을 한다, C2C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가 좀 딸려서 A가 뭐고 B가 뭐고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B2B라는 것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거든요. 이제 사업자 대 사업자대로 사업자들끼리 서로 사업을 하는 거고, B2C라는 거는 이제 사업자와 C는 컨슈머라고 소비자를 얘기해요. 이제 사업자하고 소비자를 사업을 하는 거고, C2C는 소비자, 컨슈머 투 컨슈머, 소비자 대 소비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뭐 이렇게 그 상품들이 이렇게 그 쿠팡에 들어가거나 11번가에 들어가면 막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B2C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업하고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전에는 우리는 대리점 가서 문방구 가야 되고 슈퍼마켓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에서 곧바로 요즘같이 옛날 말로 하면 공장도 가격, 공장도가로 아주 이제 바로 공장에서 구입해 오는 것처럼 공장에서 바로 상품을 내 가지고 우리는 컨슈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온다는 B2C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B2C 사업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인터넷 업체들이 몇 년 사이에 엄청 성장했는데, 쿠팡이라는 업체는 상장 안 하다가 이번에 나스닥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뭐 이렇게 우리 네이버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되는데, 쿠팡은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은 B2C 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쿠팡은 바로 다른 것도 안 하고 있는데 55조 평가를 받는다. 며칠 있으면 상장하는데 거기에서 상장 공모가가 그 정도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상장하면 한 10조 정도 되려나? 평가 금액이. 쿠팡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나스닥 상장을 하니까 한 5배에서 6배, 많게는 10배까지 뭐 이렇게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저평가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B2C 사업이라 할 수가 있어요. C2C는 이제 뭐 이렇게 컨슈머 대 컨슈머니까요. 이렇게 당근마켓이나 중고마켓처럼 내가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다가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11번가에 내가 사업자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것도 일종의 C2C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 물품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감자를 재배 그러면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제 소비자가 받는 이게 C2C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모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한 사업, 간단한 얘기예요. C2C는 그냥 소비자들끼리 서로 직거래 장터다. 근데 그게 네트워크가 잘 되니까 그전에는 그냥 황룡사 다니는 신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직거래 장터, 뭐 어디 5일장 가면 직거래 장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됐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되면서 해외까지도 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당근마켓을 보고 일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국적이 될 수 있다. 이 원리를 알면 이제 C2C 컨슈머인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쉬운 건 아니겠지만요. B2B 사업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세계 다른 나라에 뭐 어디 아이폰에 뭐 납품하고 퀄컴에 납품하고 어디다 납품하고 이렇게 납품하는 이런 것도 B2B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저기다 납품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차를 만드는데 요즘에는 그 SK텔레콤이나 아니면 KT 사업자랑 연결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그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면 자동차에서 IoT처럼 원격 제어하고 원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도 구형은 없지만 신차를 사면 그 안에 그 옵션 안에 들어 있어요. 저절로 그냥 KT나 뭐 SK텔레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받거나 정보를 받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oT라는 것이 그 기업과 기업의 연결, 물건과 물건의 연결, 사람과 물건의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요즘에는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기업들도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있으면 현대차가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를 많이 잘 활용하고 또 뭐 LG전자의 모터 이제 이렇게 선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SK텔레콤의 이제 이런 그 5G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 내가 현대차를 샀는데 그 안에 삼성전자의 서비스, 뭐 LG전자의 서비스, 그 SK텔레콤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다 같이 함께 들어가 있게 돼서 지금은 기업들끼리 합종 연행처럼 서로 협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의 IoT 사업이라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우리 냉장고하고 우리 폰하고 연결되고 테레비하고 폰하고 보일러랑 폰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도 이제 그 SK텔레콤하고 연결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상품을 내놓고 뭘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뭐 심지어 그 커튼, 블라인드 그래 블라인드 이런 회사도 SK텔레콤하고 뭐 연결해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한샘에서 잘하잖아요. 한샘에서 뭐 이렇게 그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IoT 사업을 잘 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한샘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그냥 3G, 2G 할 때는 가입자가 얼마나 지금도 가입자가 얼마나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한 그건데요. 4G가 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되면서 갑자기 매출이 엄청 증가했죠. 근데 몇 년 동안 4G에서 5G로 됐다 하더라도 성장이 없었어. 왜냐하면 5G를 사람들이 안 쓰니까 별 효과가 없어. 5G 이런 게. 그런데 B2B 사업이 점차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러면 그 SK텔레콤 같은 이런 회사들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결하는데 5G가 가장 중앙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 한 대가 더 늘어나는데 가입자 수가 한 명 더 늘어난다. 뭐 저도 이렇게 저는 6 플러스 쓰고 있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IoT 해가지고 스피커를 준대. 한번 기사가 서비스 오시더니 저한테 판촉 활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스피커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로 이제 그거랑 대화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샌드박스라는 그 드라마 보니까 이거 괜찮겠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구려가지고 별로 6 플러스 이거 시스템 별로 안 좋은가 봐. 어쨌든 이런 거는 점점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점점 여러분들 가정이 현실화될 텐데요. 이것이 B2B 사업이 더 확장이 되면서 우리 개인의 서비스까지 질이 향상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좋아지면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침대에서 모든 뭐 혈당 체크 뭐 하고 몸무게 체크 뭐 하고 건강 체크 슉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이렇게 창문을 보면 뉴스가 쭉 나와가지고 뉴스 검색 쭉 해서 하고 음악이 뭐 설정되어 있으면 음악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 쭉 골라서 클래식이면 뭐 재즈면 다 쭉 나오고 아니면 명화를 보고 싶으면 뭐 그림 이런 것도 있으면 그런 것들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내 차가 필요 없이 그냥 해놓고 이렇게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라서 난 아침마다 맨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차가 없이 자율주행 차들이 쭉 다니다가 그 시간대에서 나를 태우러 오고 내가 회사 가면 그 차는 또 다른 데를 막 택시처럼 다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뭐 항공 모빌리티가 필요하면 비행기 타고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모두 다 B2B 사업이 이렇게 잘 되면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화에서 봤던 이런 것들이 삶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B2B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B2C 사업도 역시 중요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뭘 구매하고 다 하는 것들은 B2C. 내가 이제 조금만 하면 C2C인데 내가 좀 커지면 B2C가 될 수가. 내가 사업을 열어서 내 사업자가 커지면 C2C에서 B2C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 미래 사회의 소비 문화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듣던 단어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스님? 이러면서 나는 다 아는 개념인데 요즘에 특히나 더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경제 뉴스나 아니면 텔레비나 아니면 드라마나 자주 나오는 단어가 B2B, B2C, C2C,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컨슈머, 컨슈머 투 컨슈머 이렇게 또 나와요. 또 요즘에 또 많이 뜨는 단어가 메타버스예요. 메타라는 말은 이제 우리 절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메타라는 건 자비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타스타 이러면 자비경이라고 우리 불교 성전에도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자비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초월적 의미가 있어요. 초월, 뛰어나다, 뭐 이렇게 벗어나다, 뭐 이렇게 초월적 의미를 또 많이 써요. 그래서 메타적 힘이 있다라면 초월적 힘을 가졌다. 이제 메타인지라면 인지를 하는데 초월적 인지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초월적이나 초월적 인지 이런 것들은 자비심으로 비롯된다 해서 우리는 자비를 근거해서 메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요즘에 뜨는 이유는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VR이나 AR 같은 가상현실 뭐 이렇게 안경 뚝 쓰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건 다 봤잖아요. 그걸 VR이라고 하는데 이 VR이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에 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걸 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깝깝하거든요. 뭐 안 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조금 호감 갖다가 이건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서 이걸 끼고 좀 큰 걸 끼든 작은 걸 끼든 그 안에서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거야.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그 SF 영화 이런 데서도 이미 봤던 거죠. 내가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이제 가수가 해외 무슨 가수인데 우리나라 블랙핑크도 이걸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공연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메타버스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가입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 실제로 가서 그 공연장에 자기가 참석을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실제로 참석하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지금은 덜 리얼하겠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내가 진짜로 활동을 그런가 꿈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지금 그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의 게임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발전하게 되면 이제 매트리스의 세계까지 가게. 네. 어쨌든 메타버스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오늘은 B2B, B2C, C2C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불하세요.